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삼성 반도체 평택 고덕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는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이 현장이 어떻다. 저도 이제 이렇게 큰 현장은 처음이죠. 이렇게 큰 현장은 처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현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출력 인원이라고 합니까? 그 인원이 2만 명 내외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현장도 상당히 크고 여기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안전. 아무래도 이 삼성 현장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보다는 안전을 상당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디 가나 안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이제 다른 현장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만큼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현장이 조금 드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현장이고 삼성 현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제일 장점이다. 물론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따르는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반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 삼성 현장에 와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크게 이제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소소한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소소하진 않지만 이제 공사 기간, 현재 2기 마무리 공사고 이게 앞으로 3기, 4기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능력 좋은 팀들은 연결 이렇게 되겠죠. 이제 2기 공사가 마무리니까 실제 이제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마감 공사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기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빠지겠죠. 이제 3기 지금 제가 볼 때는 3기 터파기하고 토목 공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철골 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마무리라고 해도 금방 이게 몇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이제 2기 마무리하면서 3기 들어가고 3기도 조그만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 크니까 셔틀버스, 이게 당연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소하고 이제 요 근처에 교통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근처 셔틀버스 운행장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여섯 번째, 안전장구. 물론 다른 현장에도 안전장구를 다 지급을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전장구라는 거는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 이런 것들은 실제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팀 또는 소속 회사 거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원청 이게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요런 데서 지급을 하는 거겠죠. 이제 안전관리비 해서 딱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하는 회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용직, 대부분 일용직이겠죠. 물론 이제 정직원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일용직들은 이 엔지니어링 소속이 아니고 물산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하청업체, 전기업체라든지 철골업체라든지 설비업체라든지 그런 떨어져 나 있는 업체 소속이고 이제 일용직인데 그 업체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원청에서 이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건데, 보통 다른 데 가면은 뭐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강제로 지급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큰 현장이다 보니까 뭐 이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반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막 그냥 강제로 우리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다른 현장 가면은 보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착용을 하라고 말은 하지만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기가 개인 돈으로 사야 되고, 실제 이제 뭐 용역이라든지 잠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사용하던 거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엔간하면은 안전장구를 모두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장 근무,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그 이제 물론 그 팀이라든지 그 공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연장 근무가 좀 많은 편이다. 다만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니다. 아무튼 이런 팀들이 많다. 이런 공정이 현재는 많다. 이게 이제 공정별로 공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장 근무를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반도체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그 돈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 근무가 다른 현장보다는 좀 많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 여성의 일자리, 이건 남자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겠죠. 다른 현장에 비해 가지고 여성의 일자리가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인, 뭐 기술자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화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유도원 이런 분들이 좀 비율적으로 높은 편이죠. 물론 이제 다른 현장보다는 기술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남자의 배가 뭐 비슷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2시간이 안 되면은 실제 밥 먹고 뭐 하고 이러면은 실제 자기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많고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많기 때문에 뭐 2시간을 안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제외한 뭐 그런 시간들에 그 속한 팀들 같은 경우는 2시간 점심시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밥 후딱 먹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느끼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점. 아무래도 이제 출력 인원이 2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뭐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 몇십 명도 있겠지만 뭐 몇백 명, 뭐 그래도 뭐 대부분 다 건설회사,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몇백 명도 있고, 좀 많다 하면 뭐 한 2, 3천, 몇천 명 이렇게 됐는데, 이 현장 자체가 뭐 2만 명, 많을 때는 뭐 3만 명씩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실제 뭐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진 않는데, 현장에 와서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뭐 얼마 안 온 것 같은데도 이 줄을 엄청나게 서고 뭐 이러 하는 거 보면 또 그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많은 인원에 비해가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지만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한밥집이라고 합니까? 그런 개인 한밥집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팀들을 그 자기 밥을 먹을 수 있게 뭐 유인하는 그런 정책들도 펼친다고 합니다.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줄도 많이 서야 되고, 그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몰리는 시간에는 무조건 줄을 서야 돼요. 출퇴근 시간부터 해서 점심시간 또는 매점 이용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긴 이동 시간.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조공사하고 이러면 이제 뻥 뚫리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은, 물론 이제 인동선이라고 사람이 지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칸막이들이 다 대부분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막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이제 통로를 뭐 여러 군데 뚫어놨다가도 이제 진입하는 통로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오니까 길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A, B, C, D 무슨 열에 몇 번 열로 가서 글로 가서 글로 가라 이래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익숙은 해집니다.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걸 안 거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그게 현장이 커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이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현장 입구에서 그 내부 현장으로 들어가는 공간까지도 이동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걸어가야 되고, 만일에 그 셔틀버스를 타고 오지 않고 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서 현장으로 들어온 시간도 상당히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다른 현장보다 어찌 보면 약간 손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한 30-4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돼요. 보통 7시 출근하면 조금 늦게 그거 하는 데는 이제 6시나 돼가지고 출발해도 널널한데, 여기는 7시 출근한다 하면은 5시 조금 넘어서부터 막 서둘러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차도 막히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좀 본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안전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규정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보안 이런 거에 조금 철두철미하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작은 현장 같으면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좀 서류적인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그냥 좀 인간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규약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안전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불편하고, 이게 이제 그 안전 장구를 퇴사를 할 때 반납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100%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 마크라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그 마크라든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다른 데 퇴사 같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벨트 버리든지 아니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든지 하는데, 여기에는 그 신발을 제외한 그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을 하고 사직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제가 소속한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는 저는 또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지급받은 거는 자기 건데 그걸 또 반납을 해라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어차피 이 회사를 떠나면은 반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 반납을 하러 다시 그 사무실에 가야 되고 하는 이동 시간, 거리, 그러니까 자기 차가 없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갑자기 이제 자기가 다른 회사 알아보고 갑자기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휴일 끼고 끼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퇴사를 안 해봐가지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숙소 문제. 숙소 문제라는 게 이제 숙소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현장이 크고 사람이 많다라고 보니까 이제 주변, 어차피 이 현장 근처에는 그러니까 큰 대형 규모의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바로 근처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들어서고 나서 뒤에 차차차차 많이 늘어나니까 이 숙소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라고 해봐야 차로 10분 거리 요 정도면 차로는 금방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걸어 도보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10분 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30분, 1시간 거리에서
숙소를 운영하시는 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자차가 없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팀과 떨어져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버스라든지 이런 게 이 약간 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촌은 아니지만은 숙소 자체가 촌에 있는 분들은 배차 시간도 길고 또 거리도, 이게 숙소에서 가야 되는 거리도 길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이제 뭐 이 숙소 문제는 뭐 사람이 몇 명 쓰고 뭐 숙박 뭐 시설이 깨끗한가 이런 거는 어차피 다른 현장도 다 마찬가지 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거리, 이게 좀 외곽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따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6번째, 실공간 부족.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장소도 없애고 조금 뭐 거리도, 이격거리도 많이 늘리고, 뭐 원래는 그 누워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다 없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점심시간 말고 크게 쉴 시간은 없겠지만은 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실제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잠도 오고 하니까 조금 누워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휴식 공간에 이 천막만 쳐져 있고 선풍기는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던데 지금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부족하죠. 이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근무 시간을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1시간씩 늘리거나 줄이는 데가 있고 주야로 이게 바꿔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불편하고요.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지만은 이 흡연자들은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현장 같으면은 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가서 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피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고층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층으로 쉬는 시간에 내려가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물론 그 팀에 따라 가지고 내려가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아예 쉬는 시간이 없는 팀도 있더라. 그렇다 보면 이거 뭐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배를 이게 많이 피는 분들은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현장이 크고, 이게 반도체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입할 때도 이 보안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현장 내에서는 쓸 수 없게끔 하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페널티로 락을 걸어버렸죠. 락이라는 게 이제 출근을 했을 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게끔 해가 이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 며칠, 많게는 며칠이, 그러니까 적게는 뭐 하루 이틀이고 많게는 뭐 몇 달은 아니겠지만 아예 영구 출입 정지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장점은 이제 이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 공사 기간 안에 일을 연결할 수 있는 팀들은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그 연장 근무, 이것도 그 팀에 따라가 많이 다르겠지만은 연장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양중을 하더라도, 또는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뭐 양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은 대기 시간이 엄청 기니까 뭐 조출이라든지 연장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분배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장이라든지 야간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는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 뭐 애매하다. 뭐 이런 큰 현장보다는 삼성의 조금 중간급의 현장이 오히려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고독 현장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